다양한 정보가 있고 즐거운 음악이 흐르는 TVN 충청매 거친 이영주와 함께해요. 채용에서 퇴직까지 근로자의 모든 법률 문제는 이곳에서 해결해 보시죠. 노사 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실용 노무백과 세종시 제1호 노무사이자 세종노사연구원의 대표이신 남영민 노무사와 전화로 만나봅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업사랑 인간 존중 세종노사연구원 노무사 남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무사님 2026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새해 첫 시간 어떤 이야기로 출발해 볼까요? 네, 붉은 말의 해 병오년에는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한 노동법에 정말 많은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예.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부터 육아휴직 1년 6개월까지 직장인과 사업주 모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2026년 노동법이 지향하는 큰 그림은 뭔가요? 네, 한마디로 사람 중심입니다. 그동안 이제 법이 정규직이나 큰 회사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아르바이트생, 배달 기사, 프리랜서, 그리고 작은 가게에서 일하는 분들까지 모두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네. 담겨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먼저 최저임금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지난해 최저임금은 사실 10,000원 턱걸이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이제 올해는 10,000원의 벽을 넘어섰죠. 네, 그렇습니다. 2026년 이제 최저임금은 시간당 1,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예. 1988년 제도 도입 이후에 정말로 38년 만에 처음으로 1만 원 시대를 열게 되었는데요.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월급을 환산하면 주휴수당 포함해서 215만 6,880원이 되겠습니다. 네. 사장님들이 수습 기간에는 좀 깎아도 되냐 이렇게 물으시던데 이건 가능합니까? 아예 안 됩니다. 예. 1년 미만 단기 계약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단순 노무 직종도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감액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임금 체불에 대한 제재도 상당히 강해진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임금 체불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범죄에 가까운 행위로 간주되거든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주게 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됩니다. 네. 또한 이제 기존에 퇴직자에게만 적용됐던 지연이자 제도가 있는데요. 그게 20%거든요. 네네. 그 적용이 재직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도 지연이자 20%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왜 그동안 보호가 좀 약했던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들은 혜택이 있습니까? 네, 관련해서 이제 그 고용보험 가입 기준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가입 기준이 시간에서 소득 중심으로 바뀝니다. 네네. 예전에는 한 곳에서 주 15시간 미만 짧게 일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여러 곳에서 일하는 소위 이제 N 잡러라고 하죠. 예. N 잡러라도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실업급여가 제외되는 경우가 있나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자발적 퇴사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령이 제한되잖아요. 그렇죠. 네, 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일반 근로자는 실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하고요. 네. 또 특수 형태 고용직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는 실직 전 24개월간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지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혹시 꼭 알아두어야 되는 추가적인 정보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이 관련해서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예. 퇴사 이후에 주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 월 80만 원 이상 플랫폼 노동자, 월 50만 원 이상 문화예술 활동가, 또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합니다.
쉽게 또 예를 들어보면요. N 네. 잡러가 한 직장에서 퇴사를 했잖아요. 네. 퇴사하더라도 음식 배달 등 이제 플랫폼 노동을 통해서 월 80만 원 이상 돈을 벌거나 또 이제 다른 곳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맺으면 사실 완전 실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배달기사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자 추정제가 있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제도인지 좀 궁금하네요. 네, 쉽게 말씀드려서 일을 시키면 일단 노동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예. 그동안 일하는 사람이 스스로 노동자임을 이제 증명해야 했거든요. 이제는 회사가 이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체감할 변화는 육아 관련 지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것들의 변화가 있을까요? 네, 육아휴직 기간하고요, 육아휴직 급여 상향, 또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네. 관련해서 총 세 가지 방면에서 큰 변화가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육아휴직 기간의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네, 육아휴직 기간 관련해서요,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총 휴직 기간이 기존에 이제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네. 기존에는 이제 육아휴직하면 여성이 육아휴직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잖아요. 맞아요. 예. 예, 이제는 이제 남성 육아휴직이 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 아빠들도 정말 육아휴직을 많이 하던데 더 많아질 수도 있겠군요. 육아휴직 급여도 상향됐다고요? 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이제 기존 월 최대 150만 원에서 무려 100만 원이나 인상된 250만 원으로 인상됐고요. 네. 예, 특히 초기 3개월간 250만 원이고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200만 원 지급해서 초기 소득 공백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육아휴직 관련해서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됐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육아휴직 관련해서 종래에는 육아휴직 후에 복직해야만 해서 6개월 근무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하는 이제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거든요. 네. 그것을 이제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서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예. 육아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 급여 전액을 즉시 지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더 좋아졌군요.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낼 때를 위한 지원책도 신설됐다고요? 예, 육아기 10시 출근제입니다. 초등학교 입학기 이제 자녀를 둔 근로자가 1시간 늦게 출근해도 임금 삭감이 없도록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월 30만 원씩 준다는 것입니다. 네. 또한 이제 아빠들의 출산 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2배나 늘어납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아이가 초등학교 6년 다니는 동안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네요. 참 반가운 내용이겠고요. 그 밖에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대됩니다. 종래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자녀 연령이 기존 8세에서 지금 현재 12세, 초등학교 6학년으로 상향돼서요. 네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초등학교 전학년에 걸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네, 해주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쉽게 말씀드리면 육아를 위해서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최대 2시간 정도 줄일 수 있는데요. 예. 이제는 자녀가 초등학교 전학년에 걸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무 방식에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네,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포괄 임금제 남용이 엄격히 금지되고요. 예. 또 실제 일한 시간을 반드시 남기는 근로시간 기록이 의무화됩니다. 네네. 그리고 또한 이제 일부 지자체와 공공 부분을 이제 중심으로요. 주 4.5일제 시범 사업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참 여러모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근로제도가 현실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반영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끝으로 노무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노동법은 이제 서류 속에 있을 때보다 현장에서 실천했을 때도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네. 저도 노무사로서 이 변화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달간 소식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용노무백과 세종노사연구원 남영민 노무사였습니다.